폐용 띠돈 방식은 우리만 쓰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조선이 같이 썼다. 근데 청나라 장수들도 이렇게 타고 다니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조선 장수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것은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게 흑대를 완전히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칼 자루에 일본 칼과 조선 칼이 다른 점, 뭐 임난 이후는 같아지지만 임난 전에 조선 칼은 칼자루 싸게 이 말하면 쯔까이또가 없습니다. 끈이. 왜 그러냐? 일본은 있죠. 일본은 저기 남방 도쿄 이하 또 구마모토 뭐 이쪽 미야자키 남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습도 높습니다. 미끄럽죠. 조선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미끄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조선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일본은 미끄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임난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칼자루 싸게 일본말로 쯔까이도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활동성이 있다. 그래서 임난 이후 조선의 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휴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차는 것이 이렇게 차기라는 거예요. 일본 군도도 이렇게 차는 게 있고, 띠도는 원형고리, 여기 원형고리가 있죠. 여기 양쪽에 고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각봉이나 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각고리, 요 고리, 흑대를 통하는 고리, 사각봉은 이렇게 뒤로 돌릴 수가 있죠.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조선만에 있는 띠돈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일본 칼에는 없습니다. 비슷하긴 해요. 다릅니다. 우리처럼 유용하지 않고. 중국 명청 칼도 있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모양이 다르다. 굉장히 조선 칼만의 특징이 아름다운 게 띠돈입니다. 아름답고 실용성이 있죠. 그 다음에 조선금하고 운금은 환도하고 다르냐? 사실은 같습니다. 이 환도를 장식을 아름답게, 단순 장식에서 아름답게 넣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임금을 구름문자라고 한다 그랬죠. 임금을 구름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을 찬다. 임금이 뭐 오식 행사, 의전 행사를 나갈 때 직접 칼을 들고 임금이 직접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정산품이나 종산품이나 정리품 이상의 도청관이나 지금 말하는 뭐 기술장 같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2명이 서기도 하고 4명이 서기도 하고, 얘기할 때 잘 문드러지지 않고요. 또 검신, 싸고 있는 검신이 부드러우면 칼날이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거 보통 말하는 일본 혼사매, 코보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조선아들은 이미 그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 조선세 방식으로는 뭐 뽕세, 뭐 어떤 시고세,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요나를 썼습니다. 이제 벼랑금에 요나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 검신 이게 좀 용어를 주는 게 용어. 이 고등이는 고정으로 보면 통일신라 때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직도인 환도 대도가 있었고 이 고등이라는 건 없었는데,
스쿠라이나 불국사 스카탑을 정리할 때 칼이 나왔는데, 물론 직도이면서 환두가 없어지고 여기에 코덩이가, 둥근 코덩이가 있는 칼이 나왔습니다. 이 코덩이의 역할은 칼을 잡았을 때 상대방 전투를 할 때 칼날이 타고 내려와서 내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나도 잡기가 이제 유리하고 또 반납도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코덩이가 없으면 잘못 손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코덩이. 모양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코등의 모양이 좀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일본에서 나온 책자인데, 도장구 중에 표, 코덩이를 얘기합니다. 쩌바를, 우리 말하는 코덩이, 일본 말은 쩌바인데, 우리 속담에 표리부동하다는 말이 있어요. 표리는 반드시 코덩이 앞을 표라고 하고 뒤를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덩이를 만들 때는 앞 모양, 뒷 모양이 반드시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보죠. 여기 이 모습하고 이 뒷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예,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앞뒤 모양을 찍어놓은 거. 자, 여기도 여기 모습하고 여기 모습이 다르죠. 다르죠. 그 속담에 표, 앞에 표죠. 뒤에 리, 표리부동하다. 앞뒤가 다르게 만들죠. 실제로 무늬가 좀 여기는 예. 여기는 무늬가 여기는 없고. 예.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앞뒤를 다르게 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묘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미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한 자루에 모든 미술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칼날을 미술 도금, 우리와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도 많이 바뀌었지만 칼 하나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 미국이 일본 군정을 할 때 칼을 못 쓰게 해서 뺐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칼을 계속 보존하려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무기가 아니고 미술품이다, 만들게 해주라. 그래서 굉장히 칼을 역사적 기록이 많는 칼을 뭐 변기가면서 도공이 칼을 몇백 개 만들었다. 최고 많이 만드는 건 고려 충렬왕 때 이장무로 하여금 온 나라에 조공할 칼 10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이 한꺼번에 5만 개 만들었다니까. 큰 나라는 큰 나라죠. 자, 우리는 그렇게 칼이 많이 수요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거를 한번 보죠. 지금 일본은 다이메오 영주들이 계속 싸웁니다. 천황, 덴노, 천황이 있긴 하지만 막부들을 세워서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건 고도 시대라고 하는데, 기원전 987년에서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난 요 지점까지가 고도 시대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칼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딱 조정 병기감, 그 다음에 대장간에서는 통제해서 몇 개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1600년 임난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에도 시대죠. 1803년 메이지 유신이 있을 때까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도 현재까지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 하나만 좀 더 하고 일단은 그 1편을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우리나라 칼에 대한 기술이 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현대 후대에 들어서 발전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칼의 기술이 맥이 끊어졌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그 배경 때문이겠죠. 우리가 칼을 많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나라다.
외침이 있거나 하면 칼이 필요했지만 일본처럼 뭐 다이메끼리 영조들끼리 전국시대 막 계속 싸우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식민지 일제 식민지는 칼을 만들면 안 됐죠. 또 칼을 못 만들었고 또 동난을 겪고 칼이 수요가 안 생긴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듣는 이유는 일본은 이 만드는 장인들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뭐 칼 만드는 장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 그릇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장쟁이 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인 말은 아니잖아요. 뭐 옹기쟁이 한쟁이 그림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유능한 그런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야 발전을 하는 것이 산업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뛰어난 환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상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시다시피 뭐 25대 뭐 계속 이어나갑니다. 벌써 987년부터 지금까지 금 만드는 가문도 있어요. 그래서 앞선 기술은 우리가 백제에서 가르쳐 줬다 하지만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려도금의 아들 2세 문중기를 일본의 인간문화재 마츠바 이치로 선생님 밑에 보내서 다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마츠바 이치로 선생님이 칼 만드는 과정을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왜 우리 기술을 조선인한테 가르치냐 이렇게 항의한 사람이 있었대요. 마츠바 이치로 선생은 무슨 소리냐, 백제로부터 받은 기술을 일부 돌려줄 뿐이다. 그분은 자녀도 없고 굉장히 소탈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일본 가서 다시 배워왔는데 일본 칼 만드는 방법과 한국 칼 만드는 거 다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같죠. 근데 더 발전된 기술, 다 발전을 시키죠. 그 사람들이. 발전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친일파돼가고 온 것이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핸드폰도 더 잘 만들고 자동차도 더 잘 만들고 칼도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현재 거의 일본 칼 수준에 왔어요. 옛날에 환도는 더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여러저러한 이유로 뒤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칼에 관련해서 뭐 등록 문화재나 뭐 예를 인간 문화재라고 불렀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칼에 관련해서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뭐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정말로 실력을 갖추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죠. 정말로 실력으로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해서 배워온 거죠. 뭐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발전시켜서 일본 칼을 능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합니다. 이것도 바로 열 처리를 하면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날이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고 또 약하면 물러서 그 중국 칼처럼 금방 날이 물러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뭐 코보세 또는 뭐 혼산매 같은 방식을 복합한 쇠 이를 우리 환도에서는 이미 만들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좀. 열처리 흔적이라고 그러죠. 열처리 흔적. 일본 말로는 하모니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또 따로 부르는 게 있나요? 되게 예쁘네요. 사우시아라고 보통 이제 강도가 낮은 것은 단주하기 좋은 쇠로 일부를 단주하고 접고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정철 강한 쇠를 여러 번 열처리하고 강한 쇠를 만든 것을 뽕쇠라고 합니다. 뽕쇠를 집어넣고 부드러운 쇠를 싼 거죠. 그래서 외유 내강한 금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강하고도 부드러운 검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또 너무 무르면 칼날이 쉽게 손상되는 것. 중국제가 지금 몇 번 배우고 나면 칼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것을 일본 용어로는 지금 코보세 혼산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 조선의 환도는 이런 방식의 칼을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칼도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날이는 검입니다. 이걸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자, 환도부터 말씀드릴게요. 환도, 조선환도 전통적인 띠돈이 있고 검집이 어피로 만들고 환도로 만든 고등이를 사용하고 손잡이, 홍조수와 두성화기 전부 전통 조선도로 만드는 겁니다. 띠돈까지 있고 조선의 대표하는 검이라고 하면 환도대도가 발전한 환도지요. 요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입니다. 여러 자루 칼이 있지만 대표적인 칼이 아산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의 장검입니다. 실제로 충무공의 장검은 196cm죠. 혼자서 뽑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지금 2분의 1로 축소해놓은 것인데 충무공의 장도는 한중일 세 개의 나라의 장점을 다 뽑아서 만든 칼입니다. 우선 검신이 아름답고 여러 번 접어서 만드는 칼이죠. 그 다음에 충무공이 늘 가슴속에 생기고 있던 그 시가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 뒷면부터 보면 이게 앞면이죠. 삼척경천 산화동색. 삼척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물 들어 하늘의 고환이 산화가 놀라서 움직이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뒷면은 일휘 소탕 혈엄천하. 한번 칼을 빼서 휘두르니 천하가 피를 물드는구나. 천하가 외로운 피를 물드는구나. 그런 뜻이겠죠. 칼날도 굉장히 아름답고. 현충사에 있는 칼은 190cm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장군이 사용했던 칼이라고 볼 수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장군이 썼던 칼은 한 이 정도 사이즈가 좀 나왔겠네요. 실제로 쓴 것은 이 정도고요. 현충사에 있는 거는 삼도수군 통제사 시절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칼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던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띠돈이 있고 전통적인 조선 환도 형태를 띠면서 칼날은 또 그 길이나 모양새가 일본 노타치 형식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두성마기 형태는 중국 검의 형태를 또 띠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각 삼국의 좋은 점만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실제 이거 일본 칼하고 비슷하게 이런 문양도 그럼 같이 좀 들어가 있는 좀 특이하게 보이네요. 네. 조선 환도에는 없는 모양이 네. 여기에는 또 있네요. 네. 하여튼 뭐 장점을 따는데 우리 조선 환도의 장점이 제일 많이 녹아든 칼이죠. 그래서 뭐 충무공도나 하여튼 조선을 대표하는 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우리 그 한쪽 날이 왼날이 있는 것이 도라고 하고 양날이 있는 검이라고 하죠. 근데 검은 우리 조선조에도 검을 뭐 사인검을 하사했다. 검 임진왜란때 천조가 종친 이덕형 통제사에게 검을 하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은 양날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검은 잘 안 배지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통적인 우리 조선의 삼조고 모양이에요. 봉황 모양에다가 한도 모양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이 당초모드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삼조고 발로서 이건 검집을 잡고 있는 모양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무궁화 모양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건 지금 그 우리 골드금이 심혈을 기울여서 원래 만든 겁니다. 세계인한테 손잡이는 또 가로되어 있는데 한번 봐라. 이것은 전통 조선의 검이다.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다. 이제 중국 것처럼 배기가 안 되느냐? 배기도 잘 된다. 배기 시범 먼저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닫으면 한 송이 꽃이 되고 꽃을 분리하면 칼이 빠지는 거죠. 한 송이 꽃. 여기 삼조고 발의 모양. 이게 삼조고 그냥 뭐 네. 모양인 줄 알았는데 네. 삼조고 모양. 발톱. 그 다음에 한국을 나타내는 무궁화 모양. 그 다음에 봉황의 삼조고 모양.
이게 환도대도 모양이 되죠. 조선금의 아름다움은 다 갖춘 금이죠. 이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모양이 좀 화려한 게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동그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양이 화려한 거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 모양이 없는 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그 뭐 환도 말고 이런 니본도 스타일로 잘 만들면 야 일본도 흉내 낸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물론 뭐 벼른금이나 중봉도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야 이거 조선에는 도도 있지만 금도 있다. 그래서 환도대도에 보면 여기에 봉황이 들어가고 용이 들어가고 삼엽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봉황 모양, 삼조고 모양을 넣으면서 여기 아름답게 장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환도대도의 환 모양에다가 잎사귀 조선 삼립 잎사귀 모양을 넣고 이것은 하나의 꽃입니다. 꽃 같은데 꽃이 이렇게 열리면 칼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금집에 띠돈 방식을 사용해서 둥근 고리 환을 잡아주는 모양을 삼조고에 지금 새 발톱 모양인데 이게 특이하죠. 그럼 새가 갖다 칼을 잡고 있는 형상을 예, 삼조고가 잡고 있는 모양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한국을 나타내는 몽환 모양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모양 전체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그러면 중국 금들 보면 배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미끄러지지 않게 어필을 넣었고 그래서 이것은 배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이아몬드형의 금날 단면을 나타내다가 앞으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충분히 대나무 다다미가 베어지는 칼로서 우리가 일본도 스타일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지만 이것은 조선만의 금이다 봐라 해서 세계 무대에 만자루 이상 우리 한국 금으로 팔라고 지금 계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금이죠. 예. 그 환도 뒤에 환이 나왔잖아요. 예. 그 모양에 따라 어떻게 신분을 또 상징하고 아까 그 얘기까지 주셨는데 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이 당나라 환수도에서 나온 건데 민무늬로 나온 것은 병사들이 차고 또 여기 둥글게 해서 안에 또 뭐 잎사귀 뭐 삼엽 뭐 이렇게 한 것은 좀 장수들이 차고 그 다음에 봉황이나 용이 들어간 것은 신분이 높은 왕이나 아주 높은 그 귀족이나 왕의 종친 왕자나 뭐 이런 사람이 찼던 거죠. 근데 우리하고 관계 있는 삼조고는 우리 고구려가 굉장히 삼조고 신성한 새로 여겼죠. 상상의 새죠. 근데 그 삼조고 모양의 환두를 넣고 우리 조선 특유의 잎사귀 문양과 삼조고 모양의 발톱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양을 다 넣었습니다. 여기 이게 무궁화까지. 그래서 겉으로 봐도 아주 아름다운 미술품이고 배기도 잘 되고 그래서 세계 무대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는 일본 금이 아닌 우리 조선 금으로 세계 무대를 공략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